와, 그래서 일단은 이번 문제는 심지어 전 틀렸어요. 이걸 틀렸어요. 전 야, 일단 왜 틀렸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even but not even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 n을 줘요. 일단 뭐 이게 테스트 케이스 n의 길이 n 순으로 나오는데 어떤 숫자 n을 줘요. n은 그 자릿수가 3000자리 이하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n을 주는데 여기서 어떤 서브 스트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서브 스트링의 조건이 뭐냐면 n의 스트링, 이건 스트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숫자인데 x를 찾아요. 근데 x의 조건이 뭐냐면 그 자릿수 합이 짝수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x는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x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x를 찾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합이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자릿수의 합이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그 이 안에 홀수가 짝수번 등장한다라는 뜻이죠. 일단 첫째로 홀수가 짝수번 등장한다라는 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 반드시 홀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자리는 홀수여야 되니까. 마지막 자리가 홀수여야지 그 수가 홀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홀수가 없으면 그건 만들 수 없어요. 홀수가 없거나 홀수가 하나거나 그러면 일단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홀수 개수를 찾아서 홀수가 하나 이하면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짝수인 부분이랑 상관없이 맨 뒤에 홀수가 오도록 이걸 쳐내서 출력하면 되거든요.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홀수 개수를 센 다음에 맨 앞에서부터 홀수를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홀수랑 두 번째 홀수를 출력하는 게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 외에 뭐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맨 뒤에서부터 그 홀수 개수가 짝수가 되고 맨 뒤에 홀수가 오는 그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맨 뒤에서부터 한 자리씩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가 맨 마지막 자리가 홀수고 전체가 짝수인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시점에 그 n을 출력하는 게 그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이면 되는데 제가 왜 틀렸냐면 이게 제가 이거 풀다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짝수인 부분을 뒤에 있는 짝수인 부분을 커트하는 코드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 여기로 옮겨버렸어요. 실수로. 그게 제일 먼저 작동하면 그 전부 짝수인 문자열이 처리를 못하는 건데 그거를 깜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버려서 잘못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만 안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문제. 아이고야. 그 다음 문제는 어레이 쉐이프닝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일단 정의는 이쪽에서 열자.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쉐이프닝이 아니라 샤프닝. 일단 어떤 배열이 샤프하다라는 걸 정의를 해요. 문제에서
근데 샤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가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뭐 3, 1, 11, 15, 9, 7, 4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근데 샤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어떤 K가 존재해요. 어떤 K가 존재하고 여기를 제일 큰 점이라고 잡아봅시다. 근데 이 제일 큰 점을 잡으면 이 K보다 그 다음 거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대소 관계가 계속해서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관계를 만들 수 관계가 되면 이 배열은 샤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은 그 제일 큰 값 가운데 있는 15가 제일 크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15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기만 하죠. 근데 여기서 같으면 안 되고 작아져야 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1씩 그렇게 작아지는 그 상태를 작아지는 그런 상태를 샤프한 그 배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샤프한 배열에 대해서 뭘 찾고 싶냐면 근데 우린 여기서 어떤 배열이 주어져요. 어떤 그 샤프하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는 어떤 배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인풋에 들어있는 100, 11, 15, 9, 7, 8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근데 이 배열에서 어떤 연산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 연산이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그 연산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이 배열을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왜 틀리고 있지? 응? 이 제출하고 있어? 아니 B. 어? 지금 네가 설명하던 거. 샤프? 어. 응? 이걸 왜 틀리고 있는데? 나 왜 틀리고 있냐? 모르겠어. 일단 묘지개군의 프리즈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어떤 샤프한 배열을 만들려면 어떤 K 값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중심이 되는 제일 큰 K 값을 어딘가를 잡고 거기서부터 단조 증가 감소하도록 하는 어떤 K 값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K 값을 잡을 때 이 K 값을 여기다가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빼는 작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0번째 있는 이 값은 맨 끝까지 빼서 0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맨 왼쪽에 있는 값은 항상 우리는 그냥 맨 끝까지 빼서 0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K보다 왼쪽에 있는 맨 왼쪽 0번 값은 0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0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 칸을 칠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1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칸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0보다 크고 그 단조 증가한다는 그 조건을 맞추기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각각 이런 A라는 배열에서 A, I가 여기 0번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I보다 크거나 같으면 왼쪽에서부터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 왼쪽부터 여기까지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이 배열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 왼쪽에서부터는 K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오른쪽에서 찾아요. 오른쪽에서부터 여기가 그 n-1번째죠. 그러니까 n-1번째가 0인지 그 다음이 1보다 큰지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지 3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쭉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서부터 K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랑 오른쪽에서부터 K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찾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겹치면 그 yes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겹친다는 건 그 어떤 K에 대해서 왼쪽에서부터 다 깎아낼 수 있고 오른쪽에서부터도 다 깎아낼 수 있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yes고요. 아니면 구간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끊긴다. 그러면 no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AI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숫자를 받고 굉장히 직관적인 그 변수 이름이죠. 레프트 샤프, 라이트 샤프라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왼쪽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오른쪽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저렇게 그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 이렇게 레프트 샤프, 라이트 샤프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구간이 겹치면,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세어서랑 오른쪽에서부터 세어서랑 그 적어도 한 군데에서 이 구간이 겹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되게 간단한 구현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C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C인데 이거 말고 이쪽 C 말고 문제 C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인데 근데 이거 진짜 문제 풀면서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이번 세트 모든 문제에서 인덱스를 1로 시작해. 아하. 그거 이 문제 구현할 때 특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 구현할 때 특히 힘든 전 그냥 전부 0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설명할 때는. 진짜. 일단은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n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배열을 하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열을 하나를 받습니다. 그려보자. 우리가 이 배열을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A는 뭐 A1, A2, 점점점 AN이라는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근데 이 배열에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이 배열에서 맨 왼쪽에서부터 하나를 가져가거나 맨 오른쪽에서부터 하나를 가져갈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1번인 사람이 뭐 왼쪽에서부터 하나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걸 무작위로 가져가요. 2번인 사람이 뭐 오른쪽에서부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갈 수 있고, 3번인 사람이 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서 주인공은 K번째입니다. 주인공은 K번째 맞나? K번째 맞죠? M번째예요. M번째. 이거 변수 이 문제 특히 변수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M번째가 이게 나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또는 뒤에 있는 건 상관없지만 뒤에 있는 것도 거의도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네가 가서 고를 때 항상 앞에서만 골라라, 항상 뒤에서만 골라라 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설득이라는 건 그 1번이 고르기 전에 이 시점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게임이 시작된 뒤에는 그 설득을
누가 어디를 가져가게 하게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K명에게, 근데 어떤 K명이라는 건 그 몇 명을 아니 어디서부터 집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 어차피 나머지는 다 무작위이기 때문에 어떤 K명에게 그 왼쪽에서부터 가져갈지 오른쪽에서부터 가져갈지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설득을 해요. 어떻게 가져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걸 가져가는 거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 무작위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n번째에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최소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n번째에 있는 나는 최대한 큰 걸 잡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있고 이 상황에서 둘 중에서 큰 걸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명령을 내리든 간에 그 명령이랑 상관이 없는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임의로 그 어떤 값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그 너무 큰 데서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단 A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굵었나? 그때 여기서 그 앞에서부터 몇 명을 자르냐,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몇 명이 앞에서부터 집어가냐를 M이라고 합시다. 그 M만큼 가져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가져가는 걸 총 M가지를 만들 수 있죠. M가지 그 왼쪽에서 가져가는 거 오른쪽에서 가져가는 거의 큰 쪽, 그렇게 이런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A보다 작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M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모든 그 왼쪽에서부터 몇 명, 오른쪽에서부터 몇 명이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선 왼쪽이 0명, 오른쪽에서 M명, 이쪽은 오른쪽에서 아무도 안 가져가고 왼쪽에서 전부 가져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시점에서의 그 왼쪽 오른쪽 값의 최대값을 가진 배열, 이렇게 뭐 맥스라고 배열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맥스라는 배열에서 뭘 구할 거냐면, 근데 우리는 이 M명 중에서 K명에게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K명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우리는 K만큼 그 이 부분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K만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K가지의 그 특정 부분의 합, 그러니까 그 자르고 남은 부분의 최소값을 취한 이런 배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뭐 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부분의 최소값, 여기서는 특정 부분의 최대값,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배열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전략의 실행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몇 명 자르고 오른쪽에서 몇 명 잘라라는 전략의 실행 결과죠. 이게 여기서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게 C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복잡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설명도 되게 좀 30분 정도 더 준비했으면 이거를 좀 더 괜찮은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설명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좀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데 구현은 정의를 잘 따랐으면 그렇게 구현이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이 최대값을 찾는 이 과정이 여기서는 그 맨 끝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뭐 선형 시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n제곱에 걸립니다. 근데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지. 왜냐면 여기서 문제 사이즈가 n이 3500보다 같거나 작은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걸 더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n제곱보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 수 있었는데 후은기 선생님, 예, 제 설명이 어땠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았어. 너도 풀었잖아. 근데 나도 비슷하게 풀었. 어? 비슷하게보다 아예 똑같이 푸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정의대로 푼 거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약간 찜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앞에 X명의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마인드를. 근데 이게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컨트롤하면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M, N, K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K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수인데 K는 M이랑 상관이 없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건 그 답이랑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D가 문제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K 순서대로 K명까지만 컨트롤하는 게 항상 이득이라는 거. 근데 컨트롤하면은 컨트롤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같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지. 그 부분이 되게 찜찜했거든. 내가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 몇 명은 순서대로 서 있는데 그중 앞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컨트롤하고 중간에 컨트롤 안 하다가 다시 또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없지. 내가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나머진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다른 규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x명을 컨트롤하는 건 x-n 그러니까 컨트롤하지 않는 n-x명이랑 어떤 순서가 되든 아니면 뭐 또 사람 수가 같으면 어떻게 컨트롤하든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맞았으면 됐습니다. 맞았으면 됐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미니멈 값을 n번 구하는 것도 n제곱에 구하는 것도 사실 그 저희 자료 고려 시간에 흘려 듣기만 하고 제대로 다루진 않는 DQ라는 자료 고려 쓰면은 n만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DQ라고 들어는 보셨는가? 자료 구조 이름이 뭐라고? Q가 양쪽으로 더블 엔디드 Q? 더블 엔디드 Q. 그거 쓰면은 저 구간의 미니멈 값을 n만에 구할 수 있어. 그런 게 되는구나. 되게 유명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테크닉이거든. 하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필요 없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n제곱보다 코딩 양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테크닉이 여기 에디토리얼에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은 이쪽에 에디토리얼을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일단은 그 문제 C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D에 대한 설명, 문자열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내가 그 굉장히
굉장히 그 이거 어떻게 푸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못 풀었는데 너 할래? 설명할래? 너 아까 설명했지 아까. 설명? 아까 설명, 그럼 초반에 내가 하고 넘어간다. 설명했는데, 왕,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도 받았지만 그 아까 그걸 편집해서 이 부분에 넣기에는 저는 그 동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그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단 문제에 있는 정의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랑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아나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문자열을 그 같은 글자를 같은 개수만큼 사용해서 다시 배열해 놓은 걸 아나그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게임이랑 메가 메이지는 그 각각 사용하는 글자 수, 예를 들어서 G를 똑같이 2번 사용하고 A를 똑같이 2번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순서로 배열을 해서 원래 문자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아나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아나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리듀서블한 거랑 리듀서블한 거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리듀서블한 게 뭐냐? 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그 문자열을 그 토막을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문자열을 각각 같은 글자만큼 가서 잘라요. 이렇게 토막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막을 낸다는 건 그 이 토막의 길이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2개 이상으로 토막을 내는데 그 토막을 낸 그 S1, S2, S3 그리고 T1, T2, T3라는 것들 각각을 비교했을 때 S1이랑 T1은 각각 비교했을 때 아나그램이고 S2랑 T2가 아나그램이고 S3가 T3가 아나그램이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 S랑 T는 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다. 라는 관계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리듀서블한 아나그램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라는 건 뭐냐? 이리듀서블하다는 건 그 일단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랑 아나그램인 건 A, B가 있고 B, A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A, B는 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에요. 왜냐면 A랑 B 사이에서 자르면 그 이 부분이랑 서로 같잖아요. 근데 B, A는 이리듀서블해요. 이리듀서블하다는 건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을 잡아도 2개 이상으로 자를 수 없다. 라는 게 이리듀서블하다는 거의 조건이죠. 그런 이리듀서블한 게 그러니까 이런 이리듀서블한 거 이런 게 존재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리듀서블한 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냐 마냐를 찾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A, B에 대해서 쿼리가 들어오면 이건 S죠. 왜냐면 A, B를 뒤집어서 B, A로 만들면 이건 이리듀서블한 A, B의 아나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리듀서블리티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최대 20만 자리인 그 스트링을 하나 받아요. 이 스트링은 전부 그 알파벳 소문자로 돼 있고 이 스트링을 받았을 때 어떤 특정 범위를 잡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 범위 1번부터 1번까지 2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5번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 범위에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라는 거의 존재 조건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리듀서블한 아나그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1번이랑 A의 n번째가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인 이런 아나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이건 이리듀서블 하죠. 왜냐면 어떻게 해도 중간에 어떤 부분을 잘랐을 때 이게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항상 A나 B 어느 쪽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면 yes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 이상일 때요. 그 구간의 문자열의 개수가 세 가지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A, B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이면서 일단 이거면 항상 yes거든요. 이거면 항상 yes니까 처음이랑 끝이 같다고 보고 이렇게 처음이랑 끝을 A로 두고 이 사이에 어떤 B랑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문자열을 가지고 이리듀서블한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에 C를 넣고 맨 마지막에 B를 넣고 그 사이에 A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걸로 이리듀서블한 걸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yes가 나옵니다. 왜냐면 세 가지 이상이면서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다르면 항상 yes가 맞고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서를 적절히 바꿔주면 항상 이리듀서블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엔 yes예요. 그럼 두 가지 이하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하이면서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같다라는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A 1은 A N 이게 만족이 될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일단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A 그리고 여기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항상 리듀서블 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리듀서블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여기를 일단 B를 줘도 어떤 시점에서 자르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A라는 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A의 합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A의 합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두 가지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A가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A 개수가 처음에는 하나 많게 시작해서 여기서 하나 적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A랑 B의 개수가 한 번은 일치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A가 몇 개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0부터 x개까지 있고 1부터 x-1개까지 가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는 이렇게 A의 개수예요. 이게 A 개수 그래프예요. 한 점에서는 반드시 만나게 돼요.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하인 경우에는 노다 라고
일단은 저도 이걸 에디토리얼 보고 한 거지만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A부터 D번 문제까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아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다 받았었기 때문에. 안 돼. 왜? 아니, 2번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서. 설명해. 이런. 자, 어서 설명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짜보고 있긴 한데, 응? 아직 못 맞았어? 아직 안 맞아. 그렇구나. 일단 풀이는 대충 알고 있거든. 음.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문제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단 N개의 전구들이 있는데 각각 지금 뭐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런 상태가 있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앞에서부터, 여기 또 인덱스 1번부터죠. 예. 앞에서부터 i번째까지 전구를 켰을 때 EP에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C부터 I까지 전구를 켜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스위치의 개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스위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러니까 스위치도 M가지가 있는데, M 맞나? K구나, 여기 또. K가지의 스위치가 있는데, 각각의 스위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뭐, 당연히 스위치니까 눌렀을 때 어떤 전구가 그 상태가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이면은 그 해당 위치의 스위치가 불이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가 주어지는데, 이 스위치만의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전구를 킬 수 있는 스위치가 1번이랑 2번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만약 이렇게 스위치가, 그러니까 특정 전구를 킬 수 있는 스위치 개수가 최대 2개라는 거예요. 최대 2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번이랑 2번에 1번 스위치랑 2번 스위치가 있으면은 이제 그 1번 전구를 킬 수 있는 다른 스위치가 없다. 뭐 이런 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개가 있으면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특정 개수의 전구를 다 켜기 위해 필요한 스위치 켜는 거에 최소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I를 1부터 N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키려면 몇 개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부터 I까지 키는데 필요한 스위치 최소 개수를 M-I라고 정의하면은, M1부터 M2, M3 이렇게 해가지고 M, N까지 전부 다 추려해야 돼요. 이 N 개 숫자를. K는 그 최대 EM계겠고,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지, 여기 이 숫자 1? 이거의 개수는 최대 2N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K가 최대 2n개고 저기 점 1이 전부 최대 2n개고. 응. K는 뭐가 돼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를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행렬로 모델링 했었는데 그거랑 뭐 이거나 그러니까 그래프로 모델링 하는 거랑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프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면은 노드 이거가 스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 스위치마다 간선으로 연결할 건데 빨간색 간선이다. 이거면은 둘이 같은 같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켜지는 것들이다. 그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둘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건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서 초기의 상태를 주어지고 그러니까 초기 상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목적 전구를 켜는 거니까 이 지금 초기 상태가 0이면은 이 두 개 중 하나는 무조건 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은 서로 반대 상태로 연결해주고 만약에 여기 그 노드의 번호 좀 1, 1, 2, 3 음, 예를 들어서 적당한 놈 얘가 좋겠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그 여섯 번째 전구로 봤을 때 얘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이니까 만약에 이 두 개 2번 스위치랑 3번 스위치 둘 중 하나가 켜졌으면은 나머지 한쪽도 반드시 켜져야 된다는 조건이 만족되겠죠. 아니, 그런 상태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빨간 색깔로 연결해 준다.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 중에 모순이 되는 경우는 입력으로 주지 않는다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전구는 둘 중 하나가 켜져 있어서 파란색 연결되는데 5번 전구가 둘 다 같이 연결돼가지고 빨간색 연결되는 이런 경우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래프 설계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잠깐 근데 저 연결은 그 전부 다 연결하는 건가? 각각 전부 다 연결할 필요는 없이 그냥 앞에 그 연결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 서치했을 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치할 때 연결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각 전구마다 이 영향을 주는 스위치 개수가 최대 2개이기 때문에 이 간선의 개수는 간선의 개수는 n개가 되게 됩니다. n개의 간선. 그럼 여기서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구분 지었으면은 얘네 둘 중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꺼진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요. 켜짐, 그렇죠. 얘는 꺼짐.
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둘 중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경우면은 노드는 각각 스위치고 스위치니까 간선이 전구 번호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구를 뭐 적당히 연결해서 나온 그래프가 이런 상태더라. 그러면은 사실 얘네들이 하나의 컴포넌트일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각 컴포넌트마다 이 노,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컴포넌트라고 하나?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 그렇죠. 컴포넌트마다 이제 왼, 왼, 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작은 거의 개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작은 거의 컴포넌트는 한 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컴포넌트가 0 by 1개가 있고, 그러니까 0개. 얘는 1 by 1, 얘 같은 경우는 뭐 3 by 4,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애들끼리 뭉쳐 있고, 서로 반대에 있어야 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그룹상들이 몇 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작은 값들, 둘 중에 작은 값들만 선택하면은 얘네들만 사용해가지고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이게 그니까 1부터 M까지를 다 구해야 된다고 이걸? 맞아.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짜는 게 약간 골치 아픈? 좀 골 때리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컴포넌트가 지금 보면은, 다른 컴포넌트였던 게 같은 컴포넌트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게 다른 걸로 바뀌는 일은 없지. 왜냐면은, 해보자. 그래서 지금 1부터 i까지만 보고 있다고 했으면은, 같은 게 다르게 1부터 되지 i의 않네. 왜냐면은 이제 저거 i가 1 증가될 때마다 없던 간선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걸로 볼 수 있거든. 간선 하나 추가. 그래서 파란 선이든 빨간 선이든 어떻게든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그룹은 그룹 A의 나머지는 그룹 B에 분배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쌍 형태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간선을 파란색 간선이든 빨간색 간선이든 어떤 걸 추가하는 연산이 주어질 거야. 그걸 추가했을 때 이 최소값들을 더한 것들, 그거의 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어떤 연결된 그래프를 상태가 있으면은 병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답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간선이 스위치 그러니까 두 개의 스위치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전구가 있을 때 같으면은 뭐 빨간색, 다르면 파란색 이렇게 되잖아. 응? 이런 놈의 문제거든. 그러면 응? 하나만 있는 애들. 반드시 켜져야 하는, 아니면 반드시 반드시 켜져야 꺼져야 되거나, 하는. 반드시 꺼져야 되거나 반드시 켜져야 되거나. 얘도 몇 번 이후로는 그, 반드시 켜져 있거나 반드시 꺼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디토리얼이 아주 재밌는 풀이 알려줬어. 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애들에 대해서 하나로 더 연결해주는
가상의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줘. 가상의 스위치. 가상 스위치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은 0. 그 정보에 영향을 주는 스위치가 두 개 이상 있으면 0이고, 하나도 없어도 0이고, 일단. 음? 그리고 한 개밖에 없으면은, 걔는 이제 1이 되는 어떤 가상의 스위치를 만들어줘. 얘도 어쨌든 많아봤자 최대 n개의 값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그거랑 그 저 기존에 있던 그 1만 하나 있는 거랑 파란 선을 긋는다. 이거랑 연결하는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이 가상의 전구가 가중치가 무한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컴포넌트 개수로 세고 있잖아. 뭐, 그래서 지금 이런, 7개짜리 그래프에 대해서는 컴포넌트가 3개짜리랑 4개짜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래서 가중치 무한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다. 켜선 안 되는. 켜서는 안 되는 게 무한개짜리가 있으면은, 얘랑 같이 연결된 애들은 가중치가 이 노드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1개가 아니라 가중치가 무한대로 채워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4 플러스 무한. 그럼 항상 무한이 없는 쪽을 결정하게 되는. 무한이 없는 쪽에 선택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하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세는 것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확장을 각각 하고 확장했을 때 그 것들을 합치고 그런 과정도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어렵진 않고, 저 가상의 스위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신선했지. 문제 좋네. 이거 어차피 간선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영향을 받는 컴포넌트는 정확히 2개, 혹은 영향 안 받아서 1개이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어떤 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당히 유니온 파인드를 잘 써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0만 개 정도는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연산 하나 추가하고 할 때마다 로그엔? 아무튼 한 이 정도 걸립니다. 방법은 이런데 아직 코딩을 짜던 중이었어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적당히 말아먹은 덕분에 더 할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아쉬워라.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D는 굳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D를 짤 필요는 없어 보여. 저거는 정말 발상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D를 짜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일단은 좀 말아먹었지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 레이팅을 6점 까먹어서 점점 민트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쩌냐 이거. 또 까먹어버렸는데. 내 레이팅 봐야 되는데. 아씨, 그래도 조금, 좀 까였을 걸. 그래도
A가 맞은 줄 알았을 땐 조금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평소에 이런 거 하냐고요? 자주 하고 싶어요.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야 다음번에도 할래? 제가 이런 고수분들을 모셔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야 다음번에도 할래? 예? 다음번에도 할래? 또 할래? 뭐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묘지기장의 노예. 아 예, 저희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아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리고 디비전 1의 마지막 문제들은 좀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정도면은 그럭저럭 마지막 전 정도까지는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 디비전 1의 마지막 두 문제 정도는 이거를 일단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설명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이걸 그 듣고 계신 분들이 그 보편적으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정도인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냥 관심 있는 분은 에디토리얼을 읽어보시는 게 그쯤 되면 편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항상 이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푸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뒤에 좀 더 내가 잘 풀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갑자기 나 오늘 코드포스 레이딩 발견됐다고요? 잠깐만 뭐야? 뭐야? 1점 떨어졌어. 나 80점 떨어졌다. 몇 점? 80점. 80점 장난 아닌데? 떨어졌네. 오. 그리고 나 이거 왜 틀리고 있냐? 나 정확히 1점 떨어졌어. 나 지난번에 그 에듀케이셔널 라운드 67에서 0점이었던 적도 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 진짜. 이거 코드포스 레이팅도 되게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1700, 1800 이 정도면 옐로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지.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2010년도 얘기잖아 그거. 뭐 그래서 와 나 처음에 했을 때 디비전 2에서 21등 해가지고 200점 오르고 시작해서 나 처음 코드포스 시작했을 때 그게 몇 년도냐? 그게 몇 년도야? 2010년도다. 와 스테이터스 보면은 고인물. 2011년 2월 1일